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드레입니다. 오늘은 속닥속닥 집콕 처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얼마 전 저희 반에 등교 거부를 하는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교문에서부터 교실까지 줄곧 부모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부모님 외에 어른들, 선생님, 반 친구들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등교를 거부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새롭고 낯선 상황에 대해 저항하고 회피하는 기질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와 일시적으로 좀 헤어지는 외부 사건 이후에 분리되는 것에 공포를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는 수줍음이 많고 긴장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아동들은 낯선 사람과 관계 맺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학생이 학교에 오면 긴장되고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점은 공감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적대감이나 반항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 외에도 이 학생과 만나는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이 친구가 긴장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등교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점진적으로 아이가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오는 공간을 교실, 계단, 운동장 이런 순서로 서서히 조절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1분만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는 떨어져 있는 시간을 점점 늘리는 것처럼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갯짓이나 표정으로라도 학생의 마음을 읽고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갯짓, 필담, 입모양, 귓속말, 단답형으로 대답하기처럼 의사표현의 정도가 증가할 때마다 과하지 않게 격려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반에 ADHD 진단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산만한 행동으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또래 관계 또한 원만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수업 방해로 항의가 들어오고, 그렇다고 저 친구 한 명에게만 집중할 수도 없고, 제가 교사로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반에서 어우러지게 할 수 있을까요? ADHD가 있는 아동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지도 방법들이 알려져 있지만 교실에서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학생의 지도는 담임교사가 온전히 맡게 되는데, 한 명의 학생만 돌본다면 가능하겠지만 20여 명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수업 진행이 힘들어질 겁니다. 우선 학생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부적응 행동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학교와 부모, 병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림장이나 쪽지 등을 통해서 부모와 의료진에게 학생의 상황을 자세히 전달해 주시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 활동할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활동적인 학생을 하루 종일 가만히 있게 하면 온몸이 근질거려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좀 확보해줘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충동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된 규칙 정하기입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규칙은 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ADHD 학생과는 특별한 행동 약속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ADHD가 있는 학생에겐 다소 어려운 일들이 이 약속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끼어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손 들고 발표하기, 준비물 챙겨오기 같이 보통 아이들에겐 너무 쉬운 일이지만 ADHD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충분히 칭찬해줍니다. 규칙을 잘 지키거나 어겼을 때는 적절한 보상과 제재가 중요한데, 특히 ADHD가 있는 학생에게는 즉각적인 보상과 제재를 주어야 행동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학기 초에는 별다른 증상 없이 조용하던 학생이 갑자기 학교에 오면 너무 숨이 막히고 답답하다며 공황 증상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 뒤로 아이도 친구들이 자신의 모습을 봤을까봐 더 두려워하며 학교에 오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유지하고 있고 병가로 학교를 쉬었습니다. 최근 다시 학교 등교를 했으나 여전히 학교에 있는 걸 힘들어해 조퇴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사건 없이 아이가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나요? 또 교사로서 해당 학생과 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지, 제가 저 친구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학생이 공황 증상을 보이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공황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보건실에 가서 쉬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학생 나름대로 공황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황 증상으로 힘들면 말하도록 얘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황 장애인은 특정 장소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광장 공포증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학교, 교실이라는 특정 장소가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학교가 불편한 이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더라도 선생님께 말하기가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언제라도 교사가 학생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학생이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힘든 상황에 자신의 말을 들어줄 교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선생님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1학기 때 거의 등교하지 못했고 사실상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서 현재 제대로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적응할 시간도 없이 2학기로 들어선 지금 또래 관계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고 학교 생활 적응에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교사로서 다수의 친구들에게 안정감 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적응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작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은 일종의 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바이러스가 신체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데다 학교에서 각종 규칙은 더 늘고 여가 활동에는 제한이 생기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늘고 해소할 기회는 부족합니다. 학기가 끝나가는데도 아직 친구를 사귀지 못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재난 상황 이후 심리적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좀 이해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이전과 달라진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와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겪을 수 있는 신체 반응과 감정에 대해 알려주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목표 세우기입니다. 이 목표는 좀 단기간 내에 현실 가능한 것으로 세우는 게 좋은데 개인적인 것도 좋지만 학급 전체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날 학생이 갑자기 자해를 하고 있고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평소에 밝고 사교성도 좋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약은 잘 먹고 있는지 병원은 언제 또 가는지 등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도 모르게 그 학생을 보면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혹시나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아프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야 하는지 저한테 지휘 얘기를 했으니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해를 하는 학생들은 비밀스럽게 하거나 친구들에게만 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께 자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선생님을 꽤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차분하게 학생의 말을 들어주신 것은 잘 대처한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아니라면 학생의 동의를 구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알려서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해를 하는 학생에게는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도록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학생이 자해를 한 후에 선생님께 알린다면 작은 자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모두 평가되어야 하는데 특히 자해가 그 학생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보건실로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입니다. 저희 반에 반항기를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친구들과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고 교사인 저에게 따지는 듯한 말투와 함께 째려보고 집에 가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한 번은 책상에 핸드폰을 던지고 계속 째려봐서 공포심이 들어 다른 반 선생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남은 기간 아이를 지도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나가야 하며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친구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공격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특정 목표를 위해 나타나는 선행적 공격성이고, 다른 하나는 위협이나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반응적 공격성입니다. 급식을 빨리 먹고 싶어서 앞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선행적 공격성이라면, 자기를 민 친구를 같이 밀어버리는 행동은 반응적 공격성입니다. 이 학생은 반응적 공격성으로 보이고 아마도 억울함을 조절하지 못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선생님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학생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선생님의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여러 감정이 떠오를 수 있지만, 선생님은 대부분의 시간에는 그 학생을 잘 지도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공격성을 모두 통제하려다 보면 오히려 학생이 위협으로 느끼고 더욱 반항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공격성을 통제하기보다는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학생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보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